남다른 클래스에서 나오는 탁월한 득점력은 물론 볼 하나도 소홀해하지 않는 허슬 플레이로 팀을 이끌어준 이현중과 다소 들쭉날쭉했지만 화끈한 팬 서비스를 펼쳐준 여준석, 여기에 클레이 기상과 스테픈 정현의 외곽 폭격까지 보태면서 일본과의 평가전 1차전을 가볍게 잡아낸 대한민국 대표팀이 다시 한번 같은 장소인 안양에서 평가전 2차전을 치렀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승리에도 안준호 감독은 만족하지 않았으니 우선 예상대로 호킨슨이 버틴 일본과의 골밑 싸움을 버거워하며 승패와 별개로 리바운드 마진에선 밀렸기 때문이었죠. 또한 1차전 승리 요인이 사실상 2군 로스터를 꾸린 상대 전력과 지나치게 잘 터진 외곽 성공률 덕분이란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1차전 3점 성공률은 무려 50%였고 앞으로도 이런 확률이 지속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경기에서도 깔끔한 승리가 필요했고 최근 2년간 평가전에서 2차전을 모두 내준 징크스까지 깨야 했습니다. 오늘도 상대 페인트존을 공략한 리버스 레이업으로 가볍게 출발한 이현중은 이현중 호킨스가 싸워주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곧바로 3점까지 성공시키며 벌써부터 심상찮은 득점력을 선보입니다. 상대의 에이스인 호킨슨 상대로 만든 장면이었기에 의미가 컸고 그러자 일본은 포지션 우위인 조시 호킨슨을 내세우는데요. 어차피 센터 매치업에서 열세인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죠. 그러나 조시 호킨슨이 출발이 좋지 않던 일본의 득점을 책임졌음에도 여준석이 페이크를 통해 호킨슨의 슈팅 파울을 이끌어내더니 빼줬어요. 이현중. 자 2초 석점. 이현중은 수비수를 달고 죽은 볼을 3점으로 처리해줍니다. 초반이지만 이현중의 슛감은 오늘도 역대급 수준이네요. 하지만 역시나 조시 호킨슨을 제어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였고 제이콥스와 호킨슨이 동시에 나온 일본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죠. 게다가 벤치에서 나온 하퍼 주니어가 백투백 3점을 터뜨린 일본은 시작 이후 계속 끌려가던 스코어를 동점으로 맞춰놓습니다. 일본의 외곽이 살아난 건 대단히 불안한 요소였는데요. 여준석이 처진 흐름을 복구하기 위해 컷인 덩크를 시도합니다. 비록 메이드가 되진 않았지만 그의 채공력을 새삼 알 수 있었죠. 이후 벤치에서 나온 정성구가 슛감이 좋던 하퍼를 제어해내며 쿼터 막판 여준석의 드라이빙 레이업까지 보탠 홈팀은 리드를 유지합니다. 상당한 고득점 양상이 펼쳐졌던 오프닝 쿼터였네요. 이 쿼터에서도 이현중의 레벨이 다른 클래스는 현재 진행 중이었고 곧바로 정성우가 상대 턴오버를 유도하는 데 성공하더니 이현중은 마치 1차전을 연상시키는 허슬 플레이까지 펼칩니다. 최소한 국가대표에서의 이현중은 3점만 던지는 선수가 아니네요. 에너지에서도 밀린 일본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타임을 걸었으나 포트냈어요 이정현. 자, 이현석! 바운드 패스로 열렸죠. 이현중의 핫핸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어가 불가능해 보였죠. 비록 이원석이 세컨 유닛으로 나온 빅맨지는 다소 답답했으나 사실 일본의 2쿼터 공격이 무기력한 게 더욱 문제였고 방향 전환. 이정현 슛 페이크. 그리고 이현중을 맞는데요. 딥3. 오늘 이현중의 3점은 사실상 던지면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NBA 기준에서도 꽤나 멀리서 던진 것 같은데요. 반면 일본의 장점이라던 외곽 생산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현중이 중심을 잡아준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사수했고 이정현의 득점 가담까지 나오며 두 자릿수로 우세폭이 벌어졌죠. 이 와중에 일본은 선수들의 어이없는 턴오버마저 나오는데요. 확실히 호킨슨이 빠진 원정팀의 경기력은 떨어진 게 역력했습니다. 반대로 상대 공격 실패를 깔끔한 속공 플레이로 마무리한 대한민국은 2쿼터 내내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과시하는데요. 여기에 3옵션으로 밀린 이정현마저 괜찮은 슛감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혼혈 선수들마저 존재감이 옅어진 일본은 크게 흔들렸고 그렇게 전반전은 50점을 채운 대한민국이 여유있게 앞서갑니다. 가장 눈에 띈 선수는 당연히 3점 쇼타임을 보인 이현중이었죠. 대한민국은 후반전을 여준석의 화려한 피벗에 이은 득점으로 출발했고 일본 또한 고군분투하던 조시 호킨슨의 3점으로 응수했으나 후반 선발로 나온 양준석이 정확한 패스로 김종규의 찬스를 살리더니 이번엔 다소 어정쩡했으나 원맨 속공 마무리에 성공합니다. 게다가 전반전 출전이 없던 김종규도 공수에서 공헌해줬고 김종규가 국가대표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가운데 오늘 출전 시간이 적었던 유기상도 경기 첫 3점을 터뜨립니다.
그나마 일본의 멱살을 잡아준 선수는 조시 호킨슨이었으나 1차전 때 점퍼가 좋았던 테이브스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사실 호킨슨의 3점 시도가 많은 게 일본이 원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전반부터 절정이던 콜든 스테이트의 양국 농구가 계속되더니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여준석의 석점. 깨끗하졌어. 드레이먼드 준석까지 3점을 장착했음을 알려주는데요. 일본 입장에선 자신들의 3점 농구를 거꾸로 당하는 상황. 멘탈이 나간 원정팀 일본의 공격은 상당히 단조로워졌고, 아키라 제이콥스가 직전 경기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이 제이콥스는 여준석과의 매치업에서 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외곽에 김정규를 받고 슈페이크 이후에 직접. 여기에 베테랑 김종규는 적절한 슈페이크에 이은 덩크를 터뜨렸죠. 아무래도 김종규는 최종 로스터에 들어올 것 같네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으나 20점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진 시점. 이 무렵 일본 선수들의 공격은 보고 있기 어지러운 수준이었고, 대한민국이 기습적으로 가동한 하드 해지 수비도 훌륭했죠. 비록 너무 신이 난 여준석의 풀업 3점은 림을 빗나가긴 했으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일본의 턴오버 이슈가 계속되면서 어느새 대한민국의 리드폭은 무려 30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 팀이 접전을 펼쳤던 1차전과 전혀 다른 전개네요. 아무리 일본이 승패보다는 유망주 위주의 라인업이라곤 하나 제이콥스를 비롯한 수많은 혼혈 선수들의 플레이는 좋지 않았고, 안영준.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안영준마저 제이콥스를 공략합니다. 제이콥스가 수비가 좋은 선수라던데 평가전 내내 아쉽네요. 확실히 사기가 떨어진 일본은 허무한 수비 장면마저 연출했고, 이는 승패와 별개로 일본이 아직 주전들을 가동한 시점이었기에 호바스 감독 입장에선 분통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제이콥스는 한 차례 탄력 넘치는 덩크를 보여줬지만 그동안의 무기력함을 만회하기에는 당연히 한참 부족했고, 세컨 유닛이 나온 대한민국의 야투율도 꽤나 떨어지긴 했으나 이미 넉넉하게 벌어진 격차가 좁혀지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승패를 받아들인 일본은 호킨슨을 벤치로 불러들였고, 승부가 결정된 이후에 제이콥스가 갑자기 득점을 몰아친 사이 이 무렵 다소 루즈해진 대한민국의 플레이도 딱히 좋진 않았습니다. 아시안컵이기에 분명 아쉬운 경기 마무리였고, 승리와 별개로 4쿼터 득점이 겨우 14점에 그친 건 오게티였죠. 어쨌든 전반에 이미 승기를 잡은 대한민국은 압승에 성공하며 일본과의 평가전 2연전을 모두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23점 17리바를 기록한 호킨슨의 클래스는 명불허전이었으나 현재 일본이 기대 중인 다수의 혼혈 선수들은 임팩트가 적었죠. 비록 파이널 쿼터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있긴 했으나 1차전보다 더욱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한 대한민국에선 15득점 9리바 7어시를 기록한 여준석의 다재다능함과 리바운드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게 승리 요인이었지만,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3점 5개를 폭격한 이현중이었습니다. 슛거리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며 일본을 멘붕에 빠뜨린 그는 아시아 무대는 본인에게 좁다는 것을 새삼 증명했으며, 이런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아시안컵 활약도 기대되는데요. 대현중 보유국인 대한민국은 향후 카타르와 두 번의 평가전을 치르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현중을 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